수많은 계절을 거듭하며 세상이 변하는 동안 DMZ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70년. DMZ는 숨죽이며 생명을 복원시키고 있었습니다. DMZ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산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을이 분주한 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양구 해발 1000m 고지대에 위치한 산양 사양노루 증식보건센터. 무려 6만 평, 산양의 야생 서식 환경 그대로 조성한 곳인데요. 2007년부터 산양 보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만 년) 전 고대 동물 모습 그대로 진화한 산양은 화석 동물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입니다. 조재훈 센터장이 산양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요. 청각이 발달한 녀석들, 소리에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7마리, 8마리가 있네.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야생성이 강해요. 매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처음보다는 경계심을 많이 늦추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경계를 하니까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먹이를 준다거나 이렇게 관찰을 모니터링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우회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편이에요. 산양은 주로 절벽 위, 바위산에 서식하는데요. 암수의 외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암컷은 뿔이 곧게 솟아있고요. 반대로 수컷은 뿔이 뒤로 누워 있습니다. 발가락이 분할되어 있는 발굽이라 가파른 바위산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출산한 어미랑 새끼 지금 있는데 태어난 지 45일 된 새끼 산양입니다. 어미는 잠시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2007년 야생에서 원양을 확보해 14년째 증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끼를 출산하진 않더라고요. 한 해 나면 그 다음에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개관한 이래부터 매년 3마리에서 많게는 한 10마리 이 정도는 계속 출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8개째를 출산했고 그 재작년에는 7개째를 출산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지금 현재까지 12개째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산을 좀 해서 굉장히 좀 너무 기쁘고. 지난 5월 어미 사냥이 진통 중입니다. 몇 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12번째 태어난 새끼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이 태어났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사냥. 그래서 초기 몇 해 동안은 새끼 출산이 아주 적었죠.
단독 생활을 하는 사냥이지만 새끼가 클 때까지는 어미가 살뜰히 돌봅니다. 야생과 같은 서식 환경 덕분일까요? 매년 새끼 출산이 점점 늘어나 현재 보건센터에는 사냥 4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멸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사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있는 개체가 지금 한 40여 개체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개체만 가지고도 이제 어느 정도 사냥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지금은 거의 근접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센터에서는 야생 사냥의 구조와 치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짝 경계를 하는 녀석. 홍천 지역에서 그물망에 걸려 탈진 상태였죠. 처음에 구조됐을 때는 전혀 이렇게 저항의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가 지금 저희를 지금 보면서 꼬리를 살짝 들고 이렇게 돌격 자세를 취하는 거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지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 눈이 그 그물에 오래 감겨 있어서 여기가 좀 망막이 좀 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지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린 거죠? 큰 거지? 큰 거예요. 큰 거. 저쪽 다리가. 어휴, 크다. 저쪽 오른쪽 뒷다리가 걸렸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며칠 됐어요. 어메. 여기 입술 말린 거 봐요. 여기 주무관님, 이 밑에 실 하나 더 있어. 잠시만요. 안 들어가겠죠? 케이지 그거 아니야? 실? 죽은 거 아니죠? 아니. 살아 있어요. 야생에서 4, 5년을 살아온 수컷. 경계가 심한데요. 야생 사냥은 구조를 해도 폐사하는 비율이 높아 걱정을 많이 했죠. 건강을 회복하면 야생성을 잃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은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최남단 서식지입니다. 매 계절마다 야생 사냥의 서식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가는데요. DMZ에서도 높은 바위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냥은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신의 영역 한 곳에만 분변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갈색 나는 거는 겨울에 거, 그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초록색,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 최근에 이런 나뭇잎이나 이런 풀, 엽록소가 많이 함유된 먹이를 섭식한 그런 흔적이고, 지금 녹색 계통의 배설물이 있고 이제 갈색 계통이 있는 거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봄부터 1년 내내 지금 배설을 하면서 여기서 서식하는 거고. 사냥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오우,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새끼도 잘 안 찍혔겠는데? 배설물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 DMZ에 다양한 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육상의 최대 포식자인 사기, 먹이를 찾는 모습. 야행성 동물인 오소리도 보이고요. 멸종 위기종인 사향노루도 있습니다. 노루도 있고. 말랐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 얘? 사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다. 나왔다. 저희 오기 직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설정이 있었어. 높은 바위산에 서 있는 사냥.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깎아질 듯한 절벽에 홀로 서 있는 사냥. 흡사 신화 속 동물처럼 영험해 보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DMZ는 사냥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저희가 지금 한 60년, 70년 이렇게 DMZ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역으로 거기에 있는 고유 종이 많이 산재해 있고 사냥이 산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이 서식지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DMZ 문이 열렸습니다. 센터에서 7, 8년 동안 성장해온 사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인데요. 생식기가 다가온 3마리를 한꺼번에 방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연 최적의 방사 장소는 DMZ죠. 10년 가까이 센터에서 키워온 사냥. 자연으로 내보내는 기분은 어떨까요? 잘 가서 살아라. 뭐라 그러죠? 시원섭섭해요, 솔직히. 근데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시원섭섭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DMZ라는 데가 또 사냥이 적응하고 사는 데는 너무 천국이잖아요. 평화롭고. 예. 우리 인간에게 불편하지만 또 얘들에게는 너무 천국이기 때문에 방사를 하고 증식이 돼서 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또 이렇게 DMZ 쪽에 와서 방사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정적이고 마음이 또 편합니다. 예. 우리 문이 열리고 사냥이 DMZ 산속으로 달려갑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뒤에 태우세요. 사냥이 무사히 적응하길 바라봅니다. 자, 잘 살아. DMZ 비무장지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해발 1300m 고지대에 형성된 습지입니다. 국제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정도로 생태 가치가 높은 곳이죠. DMZ 자생식물원 길희영 박사는 용늪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에 대해 조사 연구 중입니다. 용늪은 이탄 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스폰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식물이 완전히 썩어서 부식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제 썩어서 켜켜이 계속 쌓인 거를 이제 이탄층이라고 하는데요. 양분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성을 띠고 있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또 특이하고 희귀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용늪이. 향로봉처럼 용늪에는 남방계 식물뿐만 아니라 북방계 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죠. 용늪에는 길희영 박사가 발견한 특별한 식물이 있습니다. 앉아야만 보이는 작은 식물이죠. 애기 곡정초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길희영 박사가 용늪에서 발견해 최초로 남한 내 서식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도 이 식물을 연구를 하기 전에는 사실 곡정초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정말 자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조사를 하려고 채집을 나갔을 때도 찾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또 이제 물이 또 자작자작하게 있는 습지에서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쭈그려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낮춰서 찾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DMZ는 북방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었죠. 오늘도 젊은 식물학자는 DMZ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DMZ에서 인간과 자연의 시간은 정반대로 흘러왔습니다. 자연이 제 스스로 생명을 복원해왔다면 남과 북은 적대와 화해를 반복해왔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고 분단의 시간은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DMZ 철책선은 분단 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고성에서 철책선이 제거됩니다. 견고하게 수십 년을 버텨온 남북이 설치한 거대한 장벽. 철책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70년 분단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북쪽에도 누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같이 연구한 거를 둘이 모아놓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할 작업은 우리 DMZ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DMZ 건너편에 있는 북쪽의 연해에 있는 DMZ는 어떤 것일까? 못 산다, 뭐 거기 형편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냉전 기간 동안에 어떤 스토리들을 어떻게 그냥 매몰시켜 놨을까? 이런 차원으로 그쪽 연구를 했으면은 참 좋겠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DMZ는 전쟁의 상처가 담긴 곳이라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합니다. 생명이 복원되는 장소라고. 68년의 시간을 버텨온 비무장지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DMZ에 가는 걸까요? 248km 비무장지대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과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